예. 지금 이렇게 지게차가 움직이고 성공자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사실 초기의 애터미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고 또 어설픈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가난한 분들만 왔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소득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첫 번째 변하는 것이 있었어요. 거의 무너져 가거나 파괴된 그런 가정들이 이렇게 회복돼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샤론 로즈점 갔을 때는 여행을 가서 정말 이 가족들이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 속에서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 그런 모습들,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정말 사실은 제가 애터미를 처음 차릴 때는 애터미라는 회사를 차릴 만한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때 사실 저는 이런 내가 일할 만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없을까, 사실은 사업자를 하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월급쟁이 17년 하다가 이제 노후 대책이 안 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나와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이제 인터넷 백화점 사업이었었습니다. 1999년도에 이제 창업을 해서 수만 가지의 상품을 취급하는 그런 인터넷 백화점을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알리바바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투자를 이제 제대로 못 받았죠.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정희 회장께서 수천억을 투자를 해줘가지고 이제 그 고비를, 죽음의 골짜기를 이제 넘어설 수가 있었고, 저는 이제 그런 비슷한 포털 종합 쇼핑몰을 만들기는 만들었지만은 사실 이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는 이미 인터넷 광케이블이 완공이 안 됐어요. 한참 깔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PC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모바일로 뭐 주문한다는 것은 더더욱 생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놨지만은 주문은 그 팩스나 전화로 받아야 되는, 그리고 일부 이제 오피스 레이디들만 그 사무실에 PC가 있으니까 주문을 하는 그런 시대에 너무 일찍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쇼핑몰이 한 3년 정도 경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경영난에 빠져서 넘어지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힘든 그런 세월을 또 한 3년을 보내야 됐습니다. 새빵살이를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업을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런 건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좋은 다단계 회사가 있으면은 그런데 가서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다단계 회사라는 것이 어떤 회사인가 저에게는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제품에 대해서는 간단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 번 팔아놓으면은 계속해서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제품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팔았는데 고개 끊어지고, 또 팔았는데 고개 끊어지고, 이거는 마치 뭐 하고 같냐면은 서커스단에 그 접시 돌리기 하는 거 있죠. 장대기에다 접시해가지고 막 돌려놓는데 저쯤 가면은 요게 이제 비실비실 속도가 떨어져. 그럼 또 달려와가지고 이거 돌리고,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물건을 파는 것까지는 내가 팔겠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소비자가 알아서 구매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한 번 팔았는데
그 다음에 상품이 좋거나 싸지 않으면요, 파는 것이 더 힘들어요. 처음에는 써보라고 우기기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써본 사람한테는 나 써봤는데 이러면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반드시 한번 팔아놓으면은 계속해서 소비자가 반복 구매를 해줘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품질이 최상급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은 다른 데서는 살 수 없는 가격이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 기준을 가지고 회사를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당 체계는 제 나름대로 이제 수당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회사면 좋겠다. 그 수당 체계의 첫 번째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내 파트너가 소득이 되는 회사여야 된다. 그래야만 이 사업이 지속될 거 아니에요. 나만 돈이 되면은 밑에서 일하다가 돈 안 되면 가버려요, 안 가버려요? 다 가버리죠. 그럼 나는 또 새로 끌어다가 놔야 되고, 그럼 또 얼마 있다가 가버리고, 또 새로 끌어다 놔야 되고, 얼마 있다가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답이 없는 거다. 그래서 내 파트너가 돈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여야 돼, 수당 체계여야 된다. 그런 수당 체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는가 하고 사실은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개발이 됐다는 뉴스를 제가 사실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해모임에 관한 이제 뉴스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원자력 연구원을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그 연구원장님이신 장인순 박사님이 이걸 좀 팔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저에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미 신용불량자였고 아무런 경제력도 없었고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그 제품을 들고 어떤 분에게 찾아갔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박사분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회장님, 이거 가지고요 회사 좀 차려보세요. 그리고요 이 제품을 얼마 정도에 팔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품질은 절대 품질인 제품을 찾았잖아요. 얼마에 팔아보세요. 그 다음에 수당 체계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당 체계도 짜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했는데 그 회사가, 근데 그 회장님이 근로는 박사였는데 실무 경영에 딱 들어가니까 아주 답답해가지고요. 하여간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회사가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문 닫아버린 거예요. 왜 망했냐면은 돈을 동원할 줄을 알아야 돼요. 처음에 한 5억이라도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가다가 결국은 이제 초기 자본이 없어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장에는 재고가 좀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중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회장님이. 그러니까 사업자인 내가 남아가지고 이제 뒤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 쪽에도 이제 한 재고가 1억 정도가 쌓여 있었고, 또 뭐 하여간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사업자들 항의 들어오는 거 제가 다 받아가면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근데 회장님 도망가 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참 이렇게 하다가 공장에도 이제 그 재고 쌓여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든 팔아주겠다고 이제 이래가지고 사실은 공장에 있는 걸 팔라고 재고를 처리해 주려면은 이윤을 붙여서 팔아야 되겠어요? 가중 가격대로 팔아야 되겠어요? 우선 가중 가격대라도 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해모임을 이렇게 팔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대신에 저는 이걸 싸게 주는 대신에 어차피 재고 처리도 좀 할 겸 전도나 좀 하자.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싸게 주니까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죽기 전에 몇 사람 전도나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성경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품 가지고 가면 또 오세요. 그래갖고 오면은 또 성경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3, 4개월 지나니까 그 1억 원어치가 다 팔렸어요. 그랬더니 공장 사장님이요, 제품 다 떨어졌는데 또 만들까요? 그래서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재고 처리하느라고 저 한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팔려 나가기는 하니까 저한테 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면은 만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만들더라고요. 되게 궁했나 봐요, 그 회사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품을 다시 팔고 하는데, 워낙 싸게 주니까 사람들이 막 계속 몰려와가지고요. 이게 애텀이라는 회사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라고 얘기합니다.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 바켓을 가지고 물을 퍼다가 붓는 것보다는, 어때요? 수도관을 딱 연결시켜가지고 계속해서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바켓으로 퍼오려고 오는 것은 수도관 만드는 것보다 당장에는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수도관을 만들려면 돈도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죠. 파이프를 묻으려고 하면은. 그런데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하고 같다.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힘들지만은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내가 바켓으로 가서 물을 퍼오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물이 쫙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금성 소득이 가능하다. 바켓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동을 멈추는 순간에 물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면은 노동이 멈춰지더라도 물은 계속해서 쏟아진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를 몇 년씩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금성 소득이 안 되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기울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울기. 물은 어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전부 산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은 만드는데 저 끝에서 물은 안 나와. 이게 뭐냐면요, 이 기울기가 뭐냐면은 가격의 차이예요. 시중에서 팔고 있는 동일한 품질의 제품은 가격이 이렇게 낮은데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격을 높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놔도 물이 자동으로 나오질 않아. 재구매가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하다가 지쳐서 무너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은 물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구축을 해놓고 안 나와. 그러니까 또 무너지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근본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시작이 됐는데,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방문 판매 회사하고 경쟁해서 그들보다 싸다고 하는 거 별 의미 없다. 그들을 경쟁 상도로 해봐야 이거는 답이 없다. 어디하고 경쟁을 해야 되냐면은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동일한 품질이면은 우리가 가격이 싸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이게 자동으로 물이 계속 흘러가지. 더 싸게 파는 데가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반복 구매를 해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품질의 제품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에 판다. 할인 매장이고 인터넷 쇼핑몰이고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가격에 판매를 할 거다 하고 기획을 한 게 지금 애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면은 지금 자동으로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들이 네. 근데 뭐까지 해야 되냐면은
제품 교육도 좀 하고 자동으로 구매하는 것도 좀 가르쳐 주고 그냥 하나 던져주고 와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물건 떨어졌는데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구축을 해놓으면은 애터미 제품을 한번 써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하고는 애터미가 다른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애터미가 새로 쓴다고 매우 건방진 다른 회사가 들으면은 60년 전에 뭐 미국에 A사가 써왔고 막 N사, H사가 써왔는데 뭐 네가 새로 쓰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써왔던 이 역사와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된다.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제품은 좀 그런 대로 괜찮은 걸 판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격은 대체로 비싸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떠난 다음에 다시 그 사업은 포기를 했어. 그 회사 가가지고 물건을 산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요, 87%의 사람이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13%의 사람만 사봤다. 그러면은 90%의 사람은 제품이 좋아서 산 거예요? 그냥 수당 받으려고 산 거예요? 수당 받으려고 샀죠. 제품이 싸고 좋아서 샀으면은 고기를 떠나더라도 살 거란 말이에요. 아니, 최소한 절반이라도 사야 되는데 약 10%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어때요? 많은 분들이 사업성을 떠나가지고 뭐 그냥, 그리고 심지어는요 다단계 회사인 줄도 몰랐대요. 그냥 치약 쓰고 칫솔 쓰고 뭐 쓰고 했는데 그게 다단계 회사였어? 다단계 회사도 괜찮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만큼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초창기에 어려웠던 그 시절에 이제 수당체계도 정말 우리 사업자들이 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수당체계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수당체계를 만들 때요 경영을 하겠다고 만든 것이 아니고 이런 수당체계를 가진 회사가 있으면 내가 거기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자,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파트너가 성공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내가 노동을 중단하더라도 내 파트너들이 돈이 되니까 알아서 움직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파트너가 돈이 안 되면은요, 나는 끝까지 파트너들 잡고 막 씨름하고 뭐 해보자고 하고 계속해서 이 짓을 평생 하다가 내가 노동력이 떨어져 가지고 힘이 빠지는 순간에 파트너들은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돈이 되는 사업이면은 이거는 안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보면은 빨대 마케팅이에요. 위에서 빨아 올리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돈을 번다고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금방 돈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왜? 막 빨아들이는데 자기가 빨리는 사람인지 빠는 사람인지 착각이 일어나요. 자기가 빠는 사람인 줄 알아. 그 설명을 들으면은. 와, 그래가지고 밑에 아무도 없는데 그 정도 빨아 올리면은 돈 되겠네 그러고 밑으로 들어가. 그럼 빨아요, 빨려요? 빨리죠. 예, 쫄쫄 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매칭 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몇 푼 받으면 막 위로 막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수당도 위에를 많이 줘야 되니까 어때요? 거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적게 주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보다도 대개 절반 정도밖에 안 주고 있어요. 왜? 위에다 많이 줘야 되니까.
지금 35% 제한 법은 있고 그 법을 어기면요 굉장히 엄한 벌을 받아요. 0. 몇 프로만 오버가 되더라도요 거의 폐업 위기까지 갑니다. 몇 억씩 몇십억씩을 때려버려요. 그리고 조금 그게 많이 오버가 됐다 그러면은 대표이사,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임원진들, 그리고 막 사업자 중에 몇 사람 같이 쌍방을 다 이제 구속해가지고 막 깜빵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당을 오버하는 그 일은 그 일에 딱 걸리면 그 회사는 무조건 망해요. 그래서 이 수당 오버하는 것이 굉장히 엄한 처벌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누구도 35%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35%를 가지고 밑에 쪽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느냐 위에다가 몰아서 줘버리느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당 체계를 가지고 우리 회사가 더 많이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업체들은 그건 다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당 체계는 어디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애터미는 우리 임병구 크라운 설명을 들어봤죠? 예, 보통 회사들보다 거의 밑에다 2배쯤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임페리얼 정도 되고 하면은요 한 1억까지도 올라가요. 원래 설계를 할 때는 한 5천만 원으로 끊어놨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막 퍼지다 보니까 이게 한 1억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임페리얼들이요 10억 지게차로 딱 떠서 받았죠.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10억이 뭐 아무것도 아니기는 뭐. 그런데 진짜 좋은 거는요 매년 10억씩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제 다른 회사 같으면은요 다른 회사는 100억도 받는다고 그래요. 한 달에. 그런데 우리는요 10억 이상 1년에 10억 이상 받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 위에를 그냥 프레시아웃을 막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레시아웃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프레시아웃이 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매출이 적으니까 후레시아웃 돼봐야 몇 푼 안 돼. 그렇죠? 진짜 후레시아웃 많이 되는 데가 있어. 어디냐면요 저 위에 임페리얼 크라운들은요 후레시아웃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그럼 후레시아웃 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몰랐다가 이제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막 자기들 한 달에 100억 받는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그렇게 수당체계 만들어 놓으면요 밑에서 쫙 빨아먹는 거예요. 무슨 뭐 100억을 받으려고 월 100억 받고 한 사람이 1200억을 받으려고 하면은 매출이 몇백조는 떠야 되지. 그것도 아이고 뭐 1년 내에 해봐야 뭐 몇백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막 수당을 막 몇천억을 받는다고 이제 아니 몇백억을 받는다고 이렇게 뻥들을 치는데 수당 체계는 이런 거예요. 그냥 위에다 많이 주느냐 비율을 밑에다 많이 주느냐. 그래서 밑에다 많이 주면은 내 파트너들이 돈이 되니까 배가 따뜻하니까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 그러다 보면 나는 슬슬 밀려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는요 반드시 파트너를 성공시켜야만 승급을 하도록 만들어놨어. 보세요. 한 줄로 쪼르륵 해가지고요 아무리 매출이 많이 일어나도 내 밑에서 직급자가 안 나오면 난 직급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게 돼 있죠. 그렇죠? 한 줄로 해가지고 몇십억씩 매출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나는 끝까지 판매사. 예. 양쪽에 몇백억씩 매출이 일어나도 나는 판매사.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 혼자만 벌려고 그러지 말고 제발 밑에 돈 되는 사람 좀 만들어. 그리고 밑에 돈 버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도망을 안 가고 당신이 끝까지 갈 수 있어. 그래야 상속도 가능해. 당신만 돈 되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묶어놨어요. 파트너를 성공 못 시키면은요, 절대로 성급이 안 되도록.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래서요, 우리 로얄 클럽 가신 분들은요, 밑에 다 스타 마스터 양쪽에 2명 이상을 다 만들어서 로얄이 된 거예요. 오늘 로얄 된 분들 있죠? 그 밑에 자기만 돈 벌어요. 그 밑에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게 만들었어요. 스타 마스터가 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샤론 로즈 마스터를 2명을 반드시 만들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성공하는, 밑에 사람을 성공시켜야만 당신에게 직급수당을 주겠다. 당신 밑에 사람 성공 못 시키면은 당신 직급수당 안 줄 거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요, 제가 사업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수당책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수당 체계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새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수당 체계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금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 줄 만들다가 3줄 만들다가 2줄 만들다가 1줄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1줄 마케팅이요 얼마나 매력 있는지 아세요? 내가 등록을 딱 했어요. 그 회사에 등록되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 1줄로 내 밑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렇게 했어. 잘 됐을까요? 문제는 뭐냐? 지가 등록을 하고 나서 아무도 일을 안 해. 왜? 내가 일을 안 해도 이 회사에 등록하려면 무조건 내 밑으로밖에 못 들어와. 회사는 1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등록해놓고 돈 되겠지, 어느 놈이든지 등록하겠지 그러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가다가 서버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2줄 마케팅은 어떤 거냐? 요거예요. 반드시 2줄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어떻든 해놓고, 그런데 2줄 중에서 큰 실적을 기준으로 줘요? 적은 실적을 기준으로 줘요? 적은 실적을, 소실적을 기준으로 주죠. 그러니까 소실적을 끊임없이 키우는 노력을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노력을 누군가 하고 또 다 같이 해야 이게 매출이 일어나고 매출의 35%가 수당으로 나가. 그런데 어떤 친구가 1줄 가지고 해놓으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하니까 매출이 안 일어나. 그럼 수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굶어 죽어. 그래서 다 흩어지자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제 1줄 마케팅은 안 만들어요. 그런데 그 1줄 마케팅의 약간 변형이 뭐냐면은요, 그게 추천 매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다가 효과가 없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다 삭제가 되고 없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애터미에서는 이런 거 다 버리자. 여러분, 우리는 추천 계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후원 계보밖에 없어요. 내가 데려와도 누군가 밑에다 그냥 넣어줘. 추천이라고 해서 내 일대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추천 계보를 해놨더니요, 내리 추천을 안 하면은요, 자, 이거예요. 칠판을 안 써야 얘기가 빨리 끝나니까.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세요. 예.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제 좀 열심히 계속 나오다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 추천 계보를 따로 해놓으면은 내가 밑에 사람 데려올 때 당신 성공시켜줄게. 그러고 데려왔어. 그런데 그 사람 밑으로 넣어주면서 후원도 하고 추천도, 당신 여기 추천수당도 받아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후원 계보만 넣어놓고 추천은 자기가 다 땡겨. 그럼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저것이 나 성공시켜준다고 하더니 지 뱃속만 차리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라인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 바로 내리 추천을 주겠습니다. 내가 데려와도 절대로 내한테 추천 수당이 내게 올라오지 않도록 여러분 파트너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룹에서 딱 그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안 했던 라인 그룹장은요 완전히 나쁜 놈이 돼버려. 왜? 너는 네 배만 채우냐 이놈아? 그러면서 막 쌈박질이나 하고 회사에다가 결국은 다 내리 추천을 해달라고 바뀌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추천 계보는 없는 게 낫다. 그냥 후원으로 다 내려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추천수당, 후원수당 따로 갈 것이 아니고 그냥 후원수당에다가 추천수당까지 다 한꺼번에 줘버리자. 그리고 직급수당은 당신이 누군가를 성공을 시키면은 그 대가로 수당을 주겠다 이거예요. 어때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브레이커웨이니 매트릭스니 유니레벨이니 하이브리드니 잔뜩 해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그런 이 수당 체계를 저는 전부 다 섭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 바이너리가 넘어올 때 불완전한 상태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존산에 관한 지식이 충분해야 N가라는 걸 적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좌우에 12% 주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요 이제 전산 운영을 잘 못하니까 고정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정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맹한 친구들이 이제 과거에 그렇게 만들었다가 지금은요 웬만하면 다 N가를 적용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든 지금 애터미의 수당 체계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는 사람들, 선수들이 보고 어떻게 이런 수당 체계를 만들었냐고 감탄을 하는 수당 체계예요. 더구나요 바이너리 마케팅 회사가요 과부하가 안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웨이를 하는 이제 아메이, 누스킨, 허벌라이프 이런 회사들은요 바이너리는 그거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마케팅이다. 이렇게 그건 되지 않는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수도 없는 바이너리 회사들이 망하는 모습을 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지금 N가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예. 6만 원, 7만 원대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도 신기해요. 왜 안 떨어지지? 이상하네?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위에가 이렇게 나오면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제일 꼭대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요게 제일 꼭대기라니까, 요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한없이 높아지면은 어때요? 여기가 받는 비율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N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달에 100억씩 1년에 1000억 넘게 주겠다. 이걸 한없이 높여놓으면은 가서 멍청하고 초보자는요, 우와, 그렇게 많이 준다고? 여기는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많이 주면은. 그래서 애터미는 여기를 싹 잘라가지고 맨 먼저 온 1번이나
그 다음에 온 사람이나 나중에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나중에 온 사람도 다 똑같은 1번이에요. 10년 전에 와가지고 10년 동안 한 사람이나 10년 후에 와가지고 10년 동안 한 사람이나 수당이 다 똑같아져. 그러니까 다 1번인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도 와 여기서 이제 막 10억씩 받고 이렇게 하니까 야 나도 좀 아침밥 안 먹고라도 일찍 올 걸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분들은요 도리어요 회사에 인프라도 잘 안 갖춰지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때 그때 와가지고 쌩 고생들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기 가 있는 거고요. 지금 그때는 회사에 카탈로그가 없었다니까요. 회사에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고생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2,000명씩 3,000명씩 모이는 호텔을 9개를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센터에서도 듣고 있는 사람 또 저기 지금 라이브 스트림으로 해서 생중계로 듣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지금 몇만 명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타이완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서도 다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강의 내용을. 그럼 이런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하고 초창기에 정말 사무실 얻기도 힘들었던 그 상황에서 한 거하고 누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든 지금 오늘 오신 분들도 전혀 손해날 게 없다. 먼저 왔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왔기 때문에 성공하는 회사는요 한없이 수당을 많이 주는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계속 올라가는 회사들은요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요 초기 3년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회사가 3년 지나면 어떡할 건데? 나는 왜 그렇게 멍청한 강의를 하는지 털 떨어졌나? 3년 후에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초기 3년이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아직 3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3년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회사 가세요. 이 강의를 해야 양심적인 거 아니에요? 애터미는 그랬어요. 처음부터요. 여러분 이 회사는 모두가 다 1번입니다. 이 강의를 했어요. 늦게 와도 1번, 앞으로 전부 다. 왜? 처음에 온 사람도 수당 딱 잘라놨고 나중에 온 사람도 이렇게 올라가도록 여기서 딱 부딪혀요. 전부 대기를 시켜놓은 거예요. 더 이상 못 가도록. 그리고 이렇게 많이 받는 거를 전부 밑으로 내려주니까 어때요? 여기가 그래도 힘을 받아가지고 지금 매달 몇천 명의 이 세일즈 마스터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진급을 하고 그래서 정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회사가 애텀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는 강의를 들으셨죠? 그거 작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 건성건성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머릿속에다 넣어놓으면 되지. 평생 머릿속에 안 넣어놨었어요? 사실 넣어놨는데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구체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놓은 것은요,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금방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막 가다가 바람 불면은 막 흩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이건 뜬구름이에요. 이런 거는 머릿속은 뜬구름 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꺼내 가지고 정확하게 기록을 딱 해놓으면은요 이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록을 해보면은요 구체화가 돼요. 머릿속에 있을 때는 막연한 것이 기록을 하면 구체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발 좀 건방 떨지 말고 좀
밝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건방을 떨어요. 머릿속에 내 다 들어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고요. 그렇게 건방 떨어가지고 잘 살았어요? 잘 살지도 못했잖아, 별로 보면은. 그러니까 다 좀 겸손하게 좀 쓰세요. 예, 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옆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특히 가족들한테 보여주세요. 그게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은.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될 거다. 남편한테 가가지고 당신 무슨 차 타고 싶다고 그랬지? 에쿠스였어? 벤츠였어? 이렇게 좀 물어봐야 돼요. 우선 내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벤츠라고 써왔는데 마음에 들란가 모르겠네. 다른 차로 바꾸려면 지금 바꿔도 돼. 뭐 BMW 막 이러면서. 응? 그러면은 어디 갔다 와가지고 좀 돌았나 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갖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더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요, 남편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아까도 누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반대하는데 꾸역꾸역 해가지고 결국은 이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안 하고 어렵게 계속 살아갈 건지, 반대하더라도 내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확실한 거다. 나는 반대를 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 어떤 분 막 이혼 서류 도장 찍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하면은 이혼하겠다고 그러면은 발발 떨어야 돼요. 서류 내놓으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간 그런 상황까지 안 갔으면 좋겠고요. 예. 어떻든지 간에 그런 배짱으로 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확신이라는 것이요, 100% 다 믿어져 가지고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100% 가능한 것만 확신을 가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100% 가능한 일은요, 성공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0%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공을 해보려고 하면요, 절대 성공을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 할 수 있는 거. 포장마차 같은 거 하면은 그것은 내가 하겠다. 물론 창피해가지고 그것도 못 차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정도는 만든다. 그런데 그거 해갖고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성공을 못 한단 말이에요. 100% 가능한 것만 해가지고는요, 100% 실패자의 삶을 살아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능성이 낮은데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게차로 10억을 떠주겠다고 했을 때, 그때 저는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타고 다녔어요. 진짜 저는 월세방 5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사업 실패해가지고 정말 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10억을 지게차로 떠줄 가능성은 진짜 1%도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 1%를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겠다고 할 때, 그 말을 할 때 저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99%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면은 저는 사기꾼 소리 듣는 거예요. 저 새끼죠. 10억 지게차 떠준다고 그랬더니 지금도 거지로 다녀. 아이고, 그러면 말만, 저 입만 열면은 그냥 막 화약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대포를 얼마나 쏴대는지. 아이고, 저 사기꾼 새끼 저거, 생기기는 뺀질뺀질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뺀질뺀질하게 생기고 말 잘하는 놈 치고 사기꾼 아닌 놈이 없어.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할 것인가가 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특히 우리 박정수 이빨은 박정수 임페리얼 어디 가버렸지?
어디 오늘 익산 간다고 아까 인사하고 가더라고. 얼마나 따지겠냐고. 회장님 10억 시계차로 떠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와, 그 앙칼진 모습이요 막 상상이 되면은요 막 진저리가 쳐져. 아이고. 그런데 그걸 제가 속에서 이겨 먹은 거예요. 그래, 죽이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래, 진창에 놓고 밟아라. 그냥 한번 밟히면 그만이지 뭐. 그래서 진짜 밟힐 각오로, 죽을 각오로 표정도 안 바꾸고요 10억을 주겠다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아니 사무실도 제대로 못 얻는 회사가 그것도 망한 오리탕집 가가지고 글로벌 회사가 될 거라고. 혼자 있을 때는요 정말 저 발발 떨었거든요. 여러분, 혼자 어디 가서 발발 떠는 한이 있더라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의연할 필요가 있어요. 성공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두렵지만은 그 두려움과 맞서는 게 용기예요. 내가 성공을 못 해가지고 5천만 원 벌겠다고 친구들하고 가족들한테 다 선언하고 같이 하자고 해놓고 안 됐을 경우에 그 당할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을 못 연다고 하면은 그거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는다고 하면은요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용기가 없어서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애터미에서 성공이 목숨을 바쳐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벌고 한 달에 1억을 벌고 정말 내가 가족들이 와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훌륭한 부부를 만났. 그리고 어려운 친척들 도와줘가면서 살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일하다가 설령 죽더라도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또 죽을 만큼 일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직 성공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힘들다고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든가? 그리고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버릇돼요. 그 몇 푼 빌려준다고 그 사람이 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못 살아. 빌려주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평생 돈 빌려줘야 돼. 그리고 폐인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서겠다고 하는 그 단호함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목숨을 걸 각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온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서민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나도 가난하지만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경제적인 부담 없이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 수 있고 자식들 마음대로 공부시킬 수 있고 또 여행도 좀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그재그재그 싸우던 그런 가정들이 회복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죽을 만큼 뛰었어요. 네. 이제 우리 사는 삶이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저도 굉장히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학교도 3월 달에 이제 고등학교 오픈하죠. 드림미 학교가. 정말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정말 행복하고, 와,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이제 제가 학교 이사장이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또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상업선생님 자격증이 있어요. 돈 버는 건 제가 가르쳐 주는 게 낫겠죠. 어떤 선생님보다도 제가 이걸 거예요. 돈 버는 거 가르치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 경제 수업을 제가 맡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오신 많은 분들이, 아니 이런 성공하는 방법을 왜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준 거야? 내가 이거를 좀 일찍 알았다고 그러면은 나도 성공적인 삶을 살 건데 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 성공학을 들으러 자녀들을 데려온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 아이들은 제가 그 성공학 강의 담임이에요, 제가.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인생 시나리오 쓰는 것은 사실 매우 심플하게 이렇게 쓰는데, 이제 학생들은 최소한 3년은 잡아놓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성공학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쫙 가르쳐 줄 생각을 하니까요. 그걸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선생님들 모아놓고 제가 특강을 해요. 너무 막 지금 들떠 있어요, 막.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 학교가 상당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물론 공부를 잘 못하니까 맨날 낙제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맨날 딴 생각한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마음껏 딴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간도 주면서,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이 아이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졸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이 학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학교가 이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평생 이 학교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학교를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학교 이제 3월 달에 개교가 되면은 정말 너무너무 이제 제가 이 회사에서 거의 얼굴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 학교 가서 맨날 살 수도 있어요. 애들하고 막 신나가지고. 어떻든 그리고 아직 지원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선발 아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있으면은 지원시켜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심사 과정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막 높은 자리 가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원하는 부모님들은요. 우리 그런 아이들 만드는 학교 아니라고 그랬더니요. 데리고들 가셨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가 거의 다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삶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여간 제가 빨리 끝내야 되니까 버벅거리고 있네. 자, 그리고 우리 삶이 길지 않은데 지금 얼마씩이나 남으셨어요? 앞으로 살 날이. 사실 성경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가 속히 가느니 날아가나이다. 정말 굉장히 빨리 날아가거든요. 저도 1년 스케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또 날아갔어요. 내년 스케줄 다 나왔어요, 지금.
러시아 언제 오픈하고 베트남 언제 오픈하고 중국 언제 오픈하고 막 해가지고 쫙 나왔어요. 그 일정표대로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또 한 살 먹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금방 또 70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삶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고생하다가 70년, 80년 살다가 한 줌의 재가 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생명은 첫 번째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할 때요, 두 번째 생명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 생명은 70년, 80년짜리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뭐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왜 사냐고 물으면 답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법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마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공감 가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뭐 얘기를 할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인생은 요거라고 생각합시다, 요럴 만한 사람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삶이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이 첫 번째 삶은 두 번째 생명을 얻기 위한 잠깐의 기간인 거예요. 이 두 번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창조주의 생명인 거예요.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받냐면요,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것이 성령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성경 말씀이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이번에 있어요. 우리 속리산에서요, 두 번이에요. 두 번. 27, 28. 1박 2일. 그 다음에 그때가 시간이 안 되는 분은 28, 29, 30. 이렇게. 그러니까 27, 28. 그 다음에 28, 29, 30. 이렇게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을 하시는 김명현 박사님도 오셔서 특강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공을, 애터미에서 성공해서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것도 좋고, 그렇죠? 더 좋은 거는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는, 이것은 그냥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보면 실체라는 겁니다. 그 실상을 여러분들이 그 속리산 사경에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다 오실 거죠?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도